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3,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코스닥은 코스피와 함께 키 맞추기에 나섰는데 더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은 코스닥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주 초부터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켓 A컷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번 주는 고점 돌파해서 조금은 주춤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참 많이 나왔는데 시장의 힘이 대단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계속해서 전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장중에 3,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도대체 코스피 상승의 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양산에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관련 기업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선 이러한 분석이 제기되는 게 중국의 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면서입니다. 중국에 있는 산화 인텔리턴트 컨트롤스라는 기업,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우리나라 돈으로 9,460억 원, 그러니까 6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부품 성격은요, 선형 구동장 액추에이터라고 불리는 그런 부품인데 팔이라던가 관절에 사용되는 로봇 부품이고요. 생산량이 옵티머스 18만 대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분석이 되면서 이러한 중국과의 공급 계약이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V3 양산 로드맵을 보게 된다면요. V3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액추에이터 공급에 대해서 중국 언론들은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감했던 부분이었던 손 동작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옵티머스가 이제는 내년에는 진짜 양산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거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공고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화성에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IC 설계라던가 SoC 회로 설계 검증 인력을 새롭게 채용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 부분은 자체 칩의 설계 역량을 강화해서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칩 관련된 기업들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요. 이제는 AI 하드웨어 기업으로 굳건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R&D 거점 신설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삼성과 파운드리 계약 소식도 7월 달에 들려줬었죠. 23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텍사스 삼성 공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AI6칩 양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AI6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고도화된 칩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 삼성전자도 주가 레벨업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2차 전지 전기차 생산 기업에서 로봇 기업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는 AI 서버 기업까지도 도전장을 내놓으면서 AI 하드웨어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파운드리를 생산하는 업체를 넘어서서 이제는 테슬라와 함께 설계를 함께 하고 또 개발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격상되면서 삼성전자도 이런 테슬라 공급 계약이 시너지 효과를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2030년 옵티머스를 연간 100만 대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에서 옵티머스가 차지하는 비용,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이러한 단계를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그렇다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현재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요. 회색깔이 코스닥 시가총액 합계 추이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로봇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산 추이입니다. 2월 달에 한번 강하게 지수 대비 튀어 올랐던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도 지수의 상승보다 로봇 관련 기업들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강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원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액추에이터 관절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기업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대장주라고 불리는 게 로보티즈 그리고 하이젠 RNM이 액추에이터 관련돼서는 가장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SPG 뉴로메카와 같은 다른 기업들, 감속기를 개발하던 기업들도 원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액추에이터를 향해서 기술 개발을 지금 선회하고 있는,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기술 개발은 하고 있는데 글로벌 로봇과 함께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기업을 선정할 때 이러한 계약 체결 소식이라던가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조금 접근해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힘이 굉장히 좋은데요.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별도로 회담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고 영리한 지도자다라고 시 주석을 칭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관세가 지금 세 자릿대인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중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환경을 만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계속해서 원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함께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대감이 오늘도 우리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건고요. 고율 관세에 대한 발언이 리스크가 아직 있긴 한데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발언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시가총액이 지난주에는 3,000조를 돌파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포인트 자체가 3,800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왔었죠. 특히나 섹터 전반적으로 성장주를 중심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인데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방산과 같은 기업들이 동반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역시나 이번 주에 다양한 수치들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 공개되는 주요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22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기차 판매량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로봇 관련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할지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와 같은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투자와 관련된 발언 어떻게 할 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애플 신작 핸드폰이 얼마만큼 판매됐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코멘트 어떻게 낼 건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관련된 구독자 수가 얼마만큼 둔화됐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빅테크 실적 공개와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술주라던가 성장주 역시나 함께 변동성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지만 언제든 노이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에이펙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4중전회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중국이 5년 동안 어떻게 경제를 키울지에 대한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다뤄질 예정이니까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진전이 있었다 협상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은 도장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관세 이슈가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악재가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지속적으로 시장은 흔들릴지언정 앞으로 가긴 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급등하기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 4,000포인트까지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약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오면서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쉬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폭을 키워낸 국내 증시입니다.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3,8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 소폭 축소해낸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오전장에서 한 차례 출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중 고점 일중 저점 3,728포인트를 터치해낸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나간 코스피였는데요. 오늘 장중에 3,803포인트 일중 고점을 터치해냈습니다. 현재 구간 3,800선을 하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마감장에서 3,800선을 지지해내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은 나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어닝 시즌에 돌입한 만큼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한 차례 출렁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국내 증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키 맞추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코스닥의 경우에는 8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개인이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11시 구간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 개인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4,4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갔었는데 오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외국인은 9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은 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코스닥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로봇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12월에 출범하는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산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면서 오늘 로봇주들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LG향 이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였죠. 이 LG전자가 인도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들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에 나서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로봇주들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같이 한번 현재 구간 체크해 보시면요. 휴림 로봇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밖에 로보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해냈는데요. 상한가 도달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진 로봇의 경우에는 22%대 급등, 원익홀딩스도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15%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로보스타 9.7%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남북 경협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참석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또 이 방한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의 비공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CNN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또 양측이 그동안 소통을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에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코데스 컴바인의 경우에는 1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요.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11%대 강세, 인디에프 8%, JST나 7%, 아난티도 6.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전장 대비해서는 윗꼬리가 조금 달린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세한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민영입니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소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4일에 진행되었던 인도 IPO 관련해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법인의 IPO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번 IPO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공모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리면서 최대 청약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상장 첫 거래일에만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 이상 급등하는 등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LG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11만 8천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11만 5천 원대 목표 주가도 SK증권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과 키움증권까지 목표 주가 11만 원대로 올려 잡은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인도 법인의 시가총액이 18조 7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증시에 현재 상장해 있는 다른 가전제품 회사들, 월풀 인디아나 볼타스와 같은 회사들이 약 2조 4천억 원대, 그리고 약 7조억 원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시가총액을 형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 가전 시장을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전의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장 잠재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2029년까지 내다봤을 때 이 가전 시장이 연평균으로 14%의 고성장률이 전망된다라는 점도 오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대표주 안에서 단연 LG전자의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9만 원 선 위에서 올라가면서 7%대 강세 탄력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오늘 3%대 오름세 유지해주는 모습 48만 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S,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는 오늘 LG전자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한 모습,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가 있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 줄기세포 관련주들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연내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 분야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도 함께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국내에서도 가능해지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특히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앞으로 허가를 설정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240일 내 허가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태양광과 폐자원 수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제시가 됐고요. 문화 분야에서는 이제 OTT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분야, 특히 영화 산업과 지상파 방송의 집중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책 펀드를 확대하거나 세제 지원 등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 안에서는 줄기세포 치료 규제 완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 올해 2월에 법 개정을 한 차례 했어서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의 경우 가능해진 상태이지만 이 치료 범위가 중대나 희귀 난치 질환에 한정되어 있고 이 난치 질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분명치가 않아서 해외 원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러 떠나는 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앞으로는 난치
질환 여부를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서 특히나 해외 원정 치료에 주된 질환들,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등에 대한 질환들을 국내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줄기세포 치료제들 또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네이처셀이 18%대 급등세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이 밖에도 안트로젠 그리고 바이오솔루션 같은 종목들 함께 관련주로 엮입니다. 3에서 5%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제일약품도 2%대 오름세로 함께 훈풍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점검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을 비롯한 방산주들도 오늘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주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에이덱스 2025가 오늘부터 개막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인데요. 오늘부터 닷새째 열리게 됩니다. 35개국 6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이제까지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되고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의 글로벌 방산 기업들도 함께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나 최대 면적과 함께 중심 키워드는 AI와 무인 기술인데요. 국내 기업들이 이제 AI를 접목한 차세대 무기 체계들을 대거 선보이면서 진화하는 K-AI 방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방산 3사의 경우에는 함께 통합관을 가장 크게 꾸렸는데요. 차세대 다연장 로켓 천무 3.0 버전을 공개했고요. 또 자폭형 드론의 기능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도 KF-21 탑재용의 항공 무장 체계 그리고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솔루션을 선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의 공격을 유리하게 하는 AI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공개하면서 시장에서 평가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차세대 무인기용 착륙 장치와 함께 차량 탑재형 화력 체계 함포 등을 공개하면서 오늘 주가도 함께 화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흐름 함께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위아 같은 종목들 2에서 4%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94만 9천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LIG 넥스원이 2%대, S&T 모티브 같은 종목들도 1에서 2%대 상승세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이슈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박근호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파트너가 선정해준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PS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세 특히나 돋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PSK가 14% 가까이 또 튀어오르고 있는데 현재 흐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PSK는 전공정, PSK 홀딩스는 후공정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PSK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가 좀 나왔죠. 주가 흐름도 그것에 화답을 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이 작년 한 7월 달 정도가 고점이었었는데 그 고점에 거의 다다르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정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은 1, 2분기 같은 경우도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큰 기대감에 비해서는 이렇게 좋은 어떤 실적은 좀 아니었었죠. 일단 3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일단 다양한 고객사 확보, 시장 점유율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PSK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R 스트립 장비,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를 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쟁사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PSK는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글로벌 경쟁사인 메슨 테크놀로지는 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메슨 테크놀로지는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조금 기간은 지나긴 했습니다만 중국 쪽에 인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은 미국에 있지만 이제 중국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어떤 중국 장비사들, 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메슨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이 좀 하락할 것이다. 점유율이 하락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뭐 그렇게 눈에 띄게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PSK가 그 메슨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을 그대로 갖고는 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PSK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38%에서 41% 올랐는데 3% 올랐잖아요. 근데 그 메슨 테크놀로지가 점유율이 3%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슨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이 PSK로 옮겨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TSMC 2나노 공정에서 중국산 장비를 배제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메슨 테크놀로지를 중국산 장비로 분류를 할 것인가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PSK의 어떤 그 현재 시장에서 보는 뷰는 확실히 좋게 바뀔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국내 장비사 중에 뭐 글로벌적으로도 뭐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D램 3사와 파운드리 3사에 모두 고객사를 두고 있고 둘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국내 장비사 중에 D램 3사 뭐 어디에 있을까요? 뭐 당연히 세 군데 있겠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파운드리 3사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삼성, 그다음에 인텔, 하이닉스, TSM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상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일단은 파란색 선이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위쪽에 기관의 수급이고요. 빨간색 선은 외국인 수급인데 PSK의 주가 흐름은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던 PSK 주가를 위쪽으로 들어 올린 건 파란색 선의 기관이죠. 최근에 10월 달 들어서 매도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기관이 PSK의 주가 흐름을 9월 달부터 끌어올릴 때 사실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내는 게 외국인이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일단 9월 중순서부터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오늘의 상승 흐름까지 연결시키는 수급을 담당을 하고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PSK 역사적인 고점은 작년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형성된 가격이 PSK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약간 4만 원이 못 미치는 가격인데 작년 상반기 때 시장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 때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PSK의 흐름을 무엇으로 판단을 할 수 있냐면 과연 작년 상반기 때 반도체의 뭐 업황과 시장에서 느낌과 지금 이제 반도체의 느낌은 사실 비교하기는 좀 약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형성이 됐던 고점까지는 충분히 넘어서고 그 위쪽으로 한 단계 레벨업되는 어떤 주가 흐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PSK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로닉스 점검해 봐야겠네요. 지난주에 이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20%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고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LNF의 최대 주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로닉스뿐만이 아니라 LNF도 우리가 뭐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뭐 LG에서 이제 계열 분리된 이제 GS 있잖아요. GS 범 GS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기 맞을 것 같은데 범 GS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LNF도 최종 윗단에 있는 경영진들이나 오너들은 거의 다 허씨거든요. 일단 LNF 앞서서 이제 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로닉스가 LNF 최대 주주인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자회사라고 기사가 표현돼 있긴 한데 자회사는 아니고요. 계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14% 정도, 14.29% 정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세로닉스가 갖고 있는 LNF의 지분이 14%가 넘으니까 그 지분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라고 많이 계산들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지주사를 얘기를 할 때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만약에 1,000억 되는 자회사의 지분 50%를 갖고 있으면 뭐 500억의 어떤 지분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제 회계상으로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인정이 받은 가치를 이쪽에서 또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주사들이 만약에 한 500억 정도 지분 가치가 있으면 그걸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서 어떤 그 시가총액에 적용을 시켜주죠.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그동안에 좀 할인이 돼도 너무 많이 됐었죠. 지분 가치를 그냥 단순 계산만 한다라고 한 6천억 정도 되긴 합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계산 방식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산수하듯이 한번 맞긴 합니다만 회계상으로 절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세로닉스 시가총액 2천억이 채 안 되죠. 지난주 금요일 날 LNF가 사실 상한가를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세로닉스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오늘 LNF의 주가 흐름이 올라는 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세로닉스가 20% 정도 올라가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LNF의 주가 흐름 좀 약간 세로닉스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세로닉스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시장에서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LNF의 주가를 거의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디스플레이 중심의 어떤 그 전복통신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태양전지 이제 리본이라고 만든 리본이라는 걸 만드는 이게 지금 세로닉스의 주요 어떤 매출처인데 태양광용 리본이 뭐냐면 태양광용 셀들을 이제 그 연결시켜주는 그 어떤 전선, 하네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리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로닉스가 즉 상반기 때 제가 알기로 이제 적자 전환이 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세로닉스가 적자가 전환이 됐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든 혹은 매출이 늘어났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LNF와 주가가 그냥 동기화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일단 JH화학이라고 LNF가 한 70% 정도 갖고 있었고 세로닉스가 한 20몇 %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LNF에 완전히 매각을 했죠. 장부 가치가 100억이었었는데 64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조금 싸게 좀 매각을 하면서 LNF를 좀 약간 밀어주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차트 흐름 잠깐 보면서 LNF와 세로닉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2년도 1월 2일 날 세로닉스와 LNF의 주가를 우리가 각각 한 주씩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 흐름인데 빨간색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세로닉스의 주가고요. 파란색이 이제 LNF의 주가인데 올라갈 때는 사실 LNF 최고 주가가 찍었을 때가 이제 23년도 중순이죠. 근데 세로닉스 주가가 상승률은 훨씬 더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할 때도 어떤 세로닉스의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거의 동조화되고 있어서 어느 것이 LNF고 어느 것이 세로닉스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사실 똑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서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LNF 주가가 되겠죠. 물론 지금은 세로닉스의 주가가 LNF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준이 되는 건 LNF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로닉스가 기업의 특정 어떤 개별 모멘텀을 하락을 했을 때 LNF가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LNF가 빠지거나 올라가면 세로닉스가 반드시 빠지거나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세로닉스가 가볍기 때문에 LNF의 주가 상승률을 훨씬 오버하는 레버리지 한 4배, 3배 정도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LNF의 주가 흐름이고 그럼 LNF 주가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만 우리는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세로닉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급등이 나왔고 오늘 좀 약간 쉬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LFP ESS 양극재를 비중국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죠. 본격적인 생산은 좀 약간 늦춰지긴 합니다. 내년 하반기인데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만 보시면 될 거예요. 시장의 뉴스 플로우에서 ESS라는 단어가 계속 노출이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LNF가 가장 많은 어떤 포커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세로닉스 주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봐도 그냥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F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ESS라는 키워드와 함께 LNF의 평가 어떻게 받아가는지를 잘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보고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한 포착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과 함께 주가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화학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금호 석유화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네. 네. 일단은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제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장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적 시즌인데 아마 실적은 11월 초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일단 뭐 전망치가 좀 나왔는데 3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31%가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한 854억 정도. 연간 기준으로도 이제 25년도 온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제 30% 넘게 증가한 3,576억을 예상을 한다. 이제 수치가 정확히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좀 나왔는데 사실 금호 석유화학이 리즈 시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가장 잘 나갔을 때는 1년에 1조 원까지도 벌었던 기업인데 반면에 이제 뭐 LG화학, 뭐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적자에서 어떤 벗어나지 못할 때 금호석유화학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시장이 보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왜 다른 화학업체 대비해서 실적이 혼자 좋은가?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NCC가 없죠. 나프탁, 크랙 센터라고 하는 이제 에틸렌을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쪽은 다운스트림 이제 에틸렌을 받아와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에틸렌을 생산하는 다른 우리나라 빅3 화학 업체들과는 어떤 결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모멘텀이 되는 게 라텍스 장갑인데요. 라텍스 장갑 이제 중국산이 미국에 이제 관세가 2배가 올라갔죠. 50%, 100%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쌓아놨던 재고가 거의 싹 다 소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라텍스 장갑의 수요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쪽으로도 사실 밸류 체인에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SSBR 이제 합성 고무인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화학사들이 많이 좀 힘을 쏟고 있는 부분,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용 타이어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금호 석유화학의 SSBR 제품도 굉장히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핫한 이슈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려아연에서 봤듯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긴 합니다만 경영권 분쟁이 사실 주가 흐름을 우상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재료죠. 네. 지금 금호석유화학의 과거에 조카의 난이라고 불렸던 박철환 상무가 있는데 지금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형의 아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기업을 물려받았고 그 동생의 큰 딸이 이제 박주영 여자분 이제 부사장이 최근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박철환 상무가 이제 금호석유화학 그룹에서 지금 이제 나간 상태인데 개인 기준으로는 금호석유화학 최대 주주입니다. 9%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박철환 그 전 상무께서 최근에 어떤 좀 언론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의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박주영 지금 부사장이 그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상법 개정으로 집중 투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전 박철환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의 이사로 새로 진입하려고 좀 약간 그 어떤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그 경영권 분쟁 이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30%밖에 안 되고 갖고 있는 자사주들 비상장 자사주들의 어떤 뭐 가치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자산은 한 10조 원 정도 넘어가는 지금 현재 3조 원이 안 되죠. 나름대로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선을 한번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지지를 보였던 가격대가 이제 한 상반기까지 연결됐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그 부분들을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8월 달서부터 세 번째 트라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 제가 봤을 때는 위쪽에 보이시는 외국인 수급 보이시죠? 기관 수급 파란색 선 이제 뭐 거의 뭐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매도는 그래서 매수 전환되고 외국인들 수급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는 뭐 금호석유화학을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 11만 3천 원인데요.
조금 올랐네요. 11만 3천 원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3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 석유화학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근호 파트너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11호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급 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규제 일변도의 그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대책이 나온 거고요. 처음에 627 대책은 이제 대출 규제, 그다음에 95 대책은 공급 대책, 그다음에 이번 대책은 이제 거래 규제 제한, 아마 토지 거래 허가고요. 이 지정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 이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갈 겁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지금 한 대책 플러스 공급 대책 더 충실히 해서 시장의 안정을 계속해서 도모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 말로 없는 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 종목까지 골라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쉬셨죠? 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이 또 코스피가 3,80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네. 4,000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네. 이런 상황이어서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데 자,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트너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2주 전부터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살짝 이제 자금 이동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데 반도체가 살포시 쉬었다가 한 번 더 올라가고 쉴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자금 이동이 나오면서 그냥 쉴 거냐인데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어지는 이 반도체 파동 아니겠습니까? AI가 활성화되면서 오라클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오픈 AI하고 이제 엔비디아하고서 또 협업을 하고 이런 뭐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삼성전자도 뭐 10만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6월 달에도 조방원과 지주사 적당히 여러분들 차익 실현을 슬슬 하시고 반도체와 로봇으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까지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은 깔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앞으로 더 많이 가기 위해서 숨고르기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빠르게 뛰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수 4,000포인트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와서 말씀하지 마시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다들 뭐 고점을 2,800에서 2,900, 뭐 2,950 정도가 뭐 가장 뭐 높은 3,000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2,800, 뭐 2,900 이런 데는 지나가는 자리고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로 넘어가서 4,000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5,000까지 보낸다라고 하는데 5,000은 이제 정부 정책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000은 다 왔어요. 작년 12월에 제가 말씀드릴 때 4,000 얘기하면은 저보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10%도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4,000포인트 도달한 다음에 한번 슈팅이 나오고 쉴 거냐 아니면 근처 갔다가 쉴 거냐 뭐 이런 차이는 있더라도 지수도 한번 승부로기를 해야 되고 섹터도 승부로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순환하는 이런 자금 흐름, 현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그 흐름을 제가 항상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슬슬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로라도 이제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하는 수단매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은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코스피 4천, 또 5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럼 오늘은 또 이 코스피 5천 시대에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4번 타자 업종 뭘로 고르셨어요? 드디어 차례가 왔나 싶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요. 네. 자, 2차 전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주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좀 쉬는데 오늘이라도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또 속을까 봐 걱정이 되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속는 게 아니라 기간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단기로 보시면은 속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내년까지 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도 충분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차트가 아니라 2년치를 쭉 당겨서 보시면은 지금 아예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온 겁니다. 정말 눈꽃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지금 올라온 거 잠깐 숨고르기 하는 타이밍 노려서 분할로 새로 들어가신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시즌 1에서 5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소개해드리면서 하반기에 좀 움직일 텐데 지금부터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도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상반기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알려드렸죠. 이 하반기 노리고 여름쯤부터 해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휴식 구간 나온 다음에 그 기술적 반등 나왔던 고점 구간을 넘어가는 정도, 상승 초입이 되는 정도까지만 올해 안에 해줘도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5월 달에 말씀드렸던 말로 없는 시즌 1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린 거는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계속 여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흐름이 다시 한번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야 되는 이 포지션을 지난주에 다 해버렸어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다. 그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캐즘이나 뭐 보조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뭐 독일에서도 폐지하고 미국도 폐지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흘러간다라고 했는데 또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점유율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LFP하고 우리나라 3원계 이제 MCM, NCA 쪽하고는 확실히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중국이 우위 있다. 기술력으로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가격이 조금 더 우선적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처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파나소닉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나중에는 중국 진출하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CATL들 함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쪽이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유는 정말 탄소 배출의 진심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투자를 계속 활발하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활로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가격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하이니켈 같은 경우가 뭐 그 무게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주행거리라든지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미래 기술을 좀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전고체 쪽에도 좀 중국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뭐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돌파구를 또 ESS 쪽으로 이제 찾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LFP 기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고 저가형 정책이고 좋은데 그리고 화재가 안 난다라는 이제 장점으로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가끔 한 번씩 최근에 실리콘 흑제를 투입하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다 보니까 중국 제품이 좀 좋아졌다라고 이 선호도가 올라간다, 안정성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ESS 쪽으로 우리나라도 LFP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LFP
이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IRA나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진출할 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리한 고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유리한 고지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전기차 캐즘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캐즘이지 유럽과 미국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보면은 중국을 우리가 진출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머지 대륙에서는 충분히 좋은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뭐 수소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플랜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계속 러브콜을 요청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미국 EU, 중동 쪽으로 해가지고 돈 되는 시장 쪽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주 이제 바닥에서 한 걸음도 아니 한 족장 내 발 사이즈 정도밖에 안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뛰어 오를 때까지 여러분들 기간적으로 조금 길게 설정하고 내년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전혀 문제 없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서 뭐 길게 봤을 때는 뭐 전혀 이제 더 떨어질 때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마음 편히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 안타 종목을 볼 텐데요. 네. 뭐 큰 것들 중에서 좀 볼까요? 우리나라 뭐 큰 종목들은 많은데 그래도 크다 하면 바로 LG에너지 솔루션 예, 대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움직임도 좋았고 여러분들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2위 업체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LFP는 싸고 중국의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없다 보니까 점유율 측면에서는 중국의 뭐 비아디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체들 한 5개 업체들이 이제 탑10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이렇게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내년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점유율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다. 유럽에서부터는 작년부터 이 전기차 캐즘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보조 프로그램 보조금이 이제 폐지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응해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이 워낙 뭐 진심인 게 유럽이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 미국에 진출하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계속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출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영역이 확장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 대부분의 업체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을 가지고 함께 교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7월에도 이제 미국의 6조 원 규모의 ESS 이제 그 저장 장치 대규모 수주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LFP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점을 두지 않아서 그러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제가 굉장히라고 표현한 건 우리나라의 이 하이니켈 시장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그 정도 기술력은 어렵지 않게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든 뭐 나머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든 각 기업들에서 다들 LFP 시장 진출해가지고 ESS 시장 노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2분기에 흑자 전환된 다음에 이번에 6천억 넘는 이익 확장 구간에 돌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쪽과 ESS 쪽 양쪽 시장을 이제 넘나들면서 활약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가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받는 가장 든든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 실적도 발표를 했고 좋은 실적도 나왔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종목.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봤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 알려주셔야 됩니다. 2루타 종목은 뭘까요? 2차 전지에서. 빠르다 싶으면 이 종목 뺄 수가 없습니다. 네. LNF입니다. LNF. 네, 가장 최근에 좀 뜨거운 종목이 네, 아니었나 맞아요. 싶어요. 하이니켈 쪽으로 95% 이상 양극화학 물질 쪽으로 해가지고 사실 인터배터리 뭐 2월 25일 날 있었죠. 이때 이미 수상을 받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95% 이상을 개발했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이미 올해 초에 이미 수상까지 하고 작년에 그리고 94% 넘은 지도 우리 수년이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이니켈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발전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삼원계 쪽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 NCM 같은 경우는 LNF가 가장 뛰어나고 NCA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니켈 쪽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갖고 NCMA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이런 시장이 있는데 그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95% 이상의 순도 높은 니켈 쪽으로 해서 코발트, 망간 이런 쪽이 특히 코발트 같은 경우 워낙 비싸니까 그쪽에 비율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배터리 단가도 낮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계속 강조해드린 LFP 시장까지 투트랙 전략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S와 함께 이제 LS 그리고 LNF 그리고 배터리 솔루션에서 LLBS를 출범해갖고 전구체 쪽도 확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이니켈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테슬라 내년에 사이버 트럭 나오는 출시되는 거에 만약에 이게 탑재가 된다라는 뭐 소식이 있는데 탑재가 되면은 주행 거리가 무려 800km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그 고품도 이제 재질을 우리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력으로 고지를 점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문제점이 이런 주행 거리하고 충전 시간 아니겠습니까? 충전 시간은 최근에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주행 거리는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하이니켈 쪽으로 해서 당분간은 LF가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2주일 정도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은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올 것 같으니까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장 걸맞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LNF. 지난주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조금 식으면 열기가 식으면 들어가자라는 의견으로 두 번째 LNF 골라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3루타 가보겠습니다. 호타준족 길게 또 빠르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3루타 종목에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여러 종목이 지금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든든하게 그냥 삼성 SDI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삼성 싶습니다. SDI요? 네. 삼성 SDI. 저는 사실 삼성 SDI랑 LG에너지 솔루션 어디가 좋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의 손을 살짝 더 들어주긴 합니다. 둘 다 좋긴 한데 약간 더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안타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삼성 SDI를 소개해드린 거는 기존에 제가 조금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점유율이나 이런 시장 선점 효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슈를 몰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좀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그리고 빠르면 올해 말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에너지 밀도를 기존보다 40% 이상 향상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화재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제품이나 샘플 같은 경우를 지금 고객사들과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도 일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개선점을 찾고 계속 노하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는 미국보다는 유럽으로 먼저 진출했는데 친환경에 진심인 게 유럽이다라고 했습니다. ESS 시장까지도 지금 진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서 중장기 투자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삼성 SDI 내년까지는 그럼 연말까지 한 1년 이상 들고 가는 걸로는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삼성 SDI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으로 3루타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홈런을 보기 전에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이재선 파트너와 우리가 한 달 정도 이제 시즌 2를 진행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말홈런 종목을 매일매일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알려주셨던 말홈런 종목들 어느 정도 상승을 했나 한번 볼까요? 네,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아직 소소하긴 한데 소소해요, 중간에 추석도 있고 최근에 좀 수급이 이제 전환되는 과정도 있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로봇주 아직 안 끝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일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든든하게 뭐 131을 지켜주면서 로봇주 안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발언, 뭐 최근에 뭐 로봇주 조금 쉬니까 고점에서 살짝 내려온 것 같고 로봇주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로봇주는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면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쪽으로 계속 맞춤형으로 넘어가는 시장이 나오니까 맞춤형 반도체 관련 쪽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장 관련 쪽은 이제 반도체 IP를 가지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뭐 시진핑의 이 강력한 발언에 의해서 히토리 발언에 의해서 좀 잠깐 쉬긴 했지만 결국엔 2자릿수 이상 수익률 올라오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지난주 후반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움직이는 거 굉장히 벌써.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은 이제 제가 소소하다라고 표현해 드리는데 저는 항상 첫 번째 페이지는 3자릿수로 다 채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 100%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로 채워질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번 시즌부터 해서 내년 이제 봄까지 해서 아주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말로없는 수익률 체크를 해봤어요. 로봇주랑 전력기기랑 또 놀고 먹자 중에서도 하나 있고 반도체 하나 있고 이렇게 종목 일단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말로 없는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2차 전지에서 이 말로 없는 종목은요? 시간이 별로 없어 빠르게 빠르게 설명해 드릴 것 그러게요. 같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시즌 1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반도체 이 전고체 기술력으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사만 보더 삼성전자, 하이닉스, 서울반도체, 뭐 TSMC 다들 알고 계시는 기업들 그리고 유일한 촉매 TMA 쪽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4대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G화학, 하나쿠셀, 뭐 사빅, 엑소모빌 휘황찬란합니다, 고객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2차 전지는 뭔데라고 하시면 황화리튬 쪽으로 연간 캐파를 120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는 이 캐파를 완성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바닥에서 이거는 한 족장도 아직 안 뗀 기업입니다. 그래서 출발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 구간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설정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지금 뭐 15,000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쉬고 있는데 만약에 14,0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싸게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15,000원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돌파할 때 그냥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시즌 1 때 목표치 2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말로 없는 가격을 이제 1차 목표치로 설정하고 2차 목표치를 3만 원까지 올리면서 목표치를 더욱더 끌어올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2,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 다음에 그 아래서 다시 한번 매수하거나 회복될 때 보면 된다라고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이제는 좀 담아도 괜찮다. 길게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라이브 해야 되는데 좀 네. 늦었습니다. 네. 3시가 좀 넘었는데 지금 바로 뛰어가서 제가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이데일리 TV 오셔가지고 지금 이 방송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네. 탑터치해서 클릭만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먼저 인사 남겨주시고 제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맑습니다. 미중 관세 갈등이 점차 완화되는 데다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은 반도체, 전력 그리고 로봇주까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동반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오늘 보시면 남북 경협주 오랜만에 다시 투심이 회복되면서 하늘이 갠 모습입니다. 미국 CNN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판문점을 취재하겠다며 임진강 내 카페를 빌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좋은 사람들, 아난티, 인디에프 같은 남북 경협주들이 나란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오늘도 연일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오늘 로봇 분야 초기 투자 확대를 위해서 약 5,7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휴머노이드 실증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연내 실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로봇주 맑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도 강한 햇살이 쏠리면서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리는 중국의 사중전회에서 AI 산업 투자 등 경기 부양책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미중 갈등이 부각되자 마이크론이 중국 사업을 철수하면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전선주도 맑은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혜로 인한 가능성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한국과 스웨덴이 전력기기 사업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이 오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방산주도 우리가 쉬는 주말 사이에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오늘 방산주도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어겼다면서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줄기세포 같은 종목들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쾌청한 한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줄기세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네이처셀 같이 이름에 셀이 들어간 종목들이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가의 새 모녀가 내년 4월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분 일부를 처분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센티가 위축된 점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LG전자는 맑은 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인도 법인의 상장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LG전자는 맑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2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수현의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고공행진을 연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맥락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DS투자증권의 김수현 리서치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진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일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우리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끄는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네. AI 그리고 이제 이에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것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D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게 있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1차, 2차 상법 개정 통과하고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매크로 환경은 지금 사실 저유가고 저금리고 그러니까 3저라는 거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들어보셨을 텐데 달러 지수로도 굉장히 지금 달러도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물론 네. 이제 원 달러는 지금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랠리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 대한 정치적인 관련된 입법 관련된 그런 기대감 속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매크로 환경 자체도 이러한 성장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하는 환경이 좀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들이 또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면 좀 흔들리는 모습 나왔는데 또 곧바로
회복하는 걸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힘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저울로 듭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반도체 지금이라도 뭐 더 사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네. 그 상대 수익률을 주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일을 되게 오래 해왔는데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개인들이실 거고 상대 수익률은 필요 없죠. 이제 절대 수익률이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냥 다시 해보면 지금 되게 소외되고 싼 주식들이 있거든요. 가치주들. 그런 걸 사시겠어요?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다 팔고 현금화 하시고 싶으세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밤에 파티를 여는데 시계를 몰라요. 몇 시인지. 근데 그냥 지금 집에 가서 씻고 일찍 자고 싶으신 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재밌으면 계속 이기고 싶죠. 이런 거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IT 버블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지금 AI 혁신이 조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때 그 IT 버블의 끝은 좋지는 않았지만 96년, 7년부터 2001년, 그러니까 버블이 끝나기 전까지 만약에 중소형 가치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박탈감이 엄청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01년 이후에 이 IT 버블 중심에 있던 기업들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계가 없는 파티장에서 지금 파티를 즐긴다고 치면 집에 가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AI 관련해서 성장판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엑시스의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언제 매도할 것이냐는 각자 이거는 판단의 영역, 이건 예술의 영역이거든요. 매도는. 그래서 너무 전문가스럽지 않지만 이게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모르죠. 제가 있으면 알면 여기 안 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9년 2000년에 IT 버블이 끝난 건 어떻게 끝났냐 하면 결국 미국 연준이 엄청난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펀더멘탈로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디램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설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끝이에요. 모든 주가가 끝인데 아직까지 저희 하우스에서도 그렇고 증설이 내년 하반기에 있을지 뭐 내년에 있을지는 아직 완전히 확신은 못하고 그러면 당분간은 가격만 오른다라고 쳤을 때 증설이 없으면 회사가 수혜를 받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디램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이라고 당분간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대형주 사셔야 돼요. 그냥 SK 하이닉스가 제일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 지금 주식 파신 걸로 내년 새 모녀가 주식 파신 걸로 내년 2월에 이제 상속세 내년 3월인가요? 상속세를 내면 이제 끝나거든요. 상속세 6년 동안 낸 게 그래서 뭐 이건 좀 별개 이슈인데 어쨌든 그냥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대형주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 랠리가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장비 같은 기업들보다는 대형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증설 이슈가 있을 때 장비주 봐도 좋을까요? 반대로. 그 전에 선반영해서 오를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각자의 판단일 것 같아요. 되게 전문가의 영역이긴 한데 아무래도 증설이 거의 확 실시됐을 때는 섹터 전체가 그럴 장비주 같은 경우 좀 선반영해서 오르는 게 강할 거라서 제가 사실 반도체 장비주를 매매해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평생.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알 수는 없지만 패턴상으로는 증설이 거의 가시화될 때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좀 피크아웃 치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구간은 아니고 지금 주도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97년인가 96년 바이코리아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탐방을
만나고 하는데 네. 이런 외국인들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라고 이제 보여지고, 제가 중소형주 반도체 관련주가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닌데 이거를 되게 컨트롤하면서 매매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좀 편하게, 만약에 진짜 그냥 일반 투자자시라면 저는 예, 대형주가 네. 당분간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하이닉스에 접근을 하기에는 하이닉스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말고 좀 다른 업종을 눈여겨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반도체 다음 타자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하는 게 이제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니까 기관 네. 펀드 매니저분들한테 하이닉스 다 팔고 뭐 이게 싼 뭐 사세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상대 수익률로 평가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에 특화된 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보다 이제 그 다음 만약에 뭐가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할 때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네. 일 많이 하니까 밥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푸드 서플라이나 이런 게 서플라이 체인이 중요했는데, 어쨌든 뭐 AI가 일을 할 거고 로봇이 나중에 이제 AGI가 되면은 걔네들이 일을 많이 하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오르면 추종해서 같이 이런 꼭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공급하는 계측기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포모가 오지 않으면서 좀 기다리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국이 지금 제일 각광받고 있고 중국한테 아직까지 추격당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문화 산업인 것 같아요. 엔터나 이런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하이브가 대주주가 어쨌든 뭐 지금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슈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고, 내년 3월에 이제 BTS가 컴백을 하고 이후에 이제 해외 공연을 할 텐데, 그냥 딱 봤을 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유튜브 많이 찾아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거 기다림이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기회 비용이거든요. 이걸 하이브를 사놓고 내가 계속 하이닉스 오르는 거 막 다른 거 오르는 걸 참을 수 있냐, 이제 이거는 각자의 판단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좀 소외되어 있지만 샀을 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거 같고요. 하이브인 것 같고, 엔터에서도 특히 이제 어쨌든 BTS 관련된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요 저희 하우스에서도 어쨌든 두나무랑 합병 이벤트가 남아 있는 네. 네이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AI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있는지는 시장에 의구심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어쨌든 AI와 관련된 거고, 두나무랑 합병을 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이 어쨌든 네이버에게 조금 유리한 구조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나무가 이제 제도권금융으로 올라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가 일종의 비이클이 됐던 거라서 네이버에게 되게 좋은 조건으로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익이 또 편입이 되니까 연결 이익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네이버를 단기적으로는 저희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볼만한 업종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많이 안 올랐지만 지금 일정이 정해져 있는 종목군들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장이 오르면서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도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뒤늦게나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가 한 6%가량 강한 시세를 나오고 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이게 실적 동반돼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오르는 거예요? 네. 순환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이게 어쨌든 비중이,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네. 전문 용어로 빈집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이 섹터 비중별로 이렇게 돈을 넣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상대 수익률로 제가 지잖아요. 매일매일 수익률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집이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는 단순 순환매 어쨌든 제가 펀드 매니저인데 2차 전지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이. 그렇죠. 그러면 매일 오르면 제가 어제도 졌을 거고 계속 지고 있으면 사람이니까 급하니까 사겠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반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들이 따라붙어요. 이게 좋은가 보다. 근데 사실은 실천은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 이렇게 올랐을 때 이제 스토리가 갖다 붙어요. 그게 이제 로봇일 거예요. AGI, 뭐 휴머노이드 이런 애들이 이제 다니면 집안에서 일을 하든 하면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씹는데 이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전고체나 이런 가벼운 것들이 개발되면 여기 들어갈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엮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순 순환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다른 수요가 있다면 휴머노이드나 이런 AGI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붙일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아직은 뭐 이렇게 뚜렷한 실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순환매 장세라고 좀 판단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직 그래도 노이즈가 남아 있는 게 미국의 지방은행 부실 관련된 이슈로 지난주에 조금 흔들리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이런 게 조금 해결이 되고 돼야지 좀 시원하게 우리 시장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조건 또 물어보실까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4,000. 정말 조금 남았죠. 갈 것 이제. 같은데요.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3저 매크로 네. 뭐 저유가 뭐 저금리 이런 달러 약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상법 3차 개정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적어도 11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하고 뭐 이 기조라면 4천 가겠죠. 근데 저 그 막 밴드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예, 각 증권사에서 뭐 코스피 밴드는 여기서 다 틀렸고요. 일단 맞지도 않고요. 밴드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밴드를 제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긴 하지만 증권사 리서치 센터인데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뭐 정부 정책 상법 개정이라던가 그리고 저 매크로 환경 자체가 시장을 좀 도와주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4,000포인트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센터장님의 말씀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또 지속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수현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과 은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귀금속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는 불안감 속에 실물 시장은 공급 중단으로 사실상 셧다운 상태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4,365달러, 은은 52달러를 돌파하며 각각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러 약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자금이 실물 자산으로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파장이 이어졌다. 한국금거래소는 주요 시중은행에 내년 1월까지 실버바 공급 중단을 통보했고 한국조폐공사 역시 골드바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로써 시중은행의 귀금속 판매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등을 안전자산 선호와 유동성 기대의 결합으로 분석하며 은은 산업 수요까지 더해져 상승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뜨거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경고처럼 단기 급등 뒤 조정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네, 월요일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피는 또 최고치를 경신해줬습니다.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먼저 김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뭐 매번 사상 최고치네요. 그러니까요. 네, 내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된 쪽은 좀 뭐 편안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변동성, 오늘도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다가 또 그대로 또 다시 매수를 하는 과정 쪽에서 시장의 변동폭은 계속 크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조금 좀 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살짝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을 전혀 못 따라가는 또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뭐 예단하기보다는 시장 추세를 계속 또 쫓아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또 부담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견조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분위기는 계속 여전히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주도 섹터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또 반도체 또 2차 전지 오늘은 좀 쉰다고 하더라도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의 그리고 또 섹터 중심의 어떤 쏠림이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됐다가 오늘 같은 날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모습들 쪽에서 새롭게 오늘 뭐 증권주라든가 또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정부의 밸류업 기대감까지도 같이 채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균형적인 시장의 상승세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관점 쪽에서 일단 기대감은 계속 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 주도 이제 10월 말을 향해서 가는 흐름 쪽에서 오늘 이제 중국 관련된 지표들 나왔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눈높이 정도에 맞는 정도까지 바라보고는 있는데,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관련된 쪽에서 동력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오는 중국 5개년 계획 관련돼서 사중조대에서 어느 정도 어떤 경기 부양책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우리나라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쪽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번 주 계속 또 실적 발표가 드디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네. 3분기 넷플릭스와 함께 테슬라 그리고 또 인텔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또 반도체 쪽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들도 같이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 대형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거고요. 그런 가운데 또 주말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CPI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이번 주에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까지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요즘 우리나라 증시를 보자라고 보면 미국 증시보다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쵸. 그만큼 국내 증시가 최고가 갱신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뭐 지역은행 부실 위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글로벌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국내 증시를 보자라고 본다라면 그래도 좋은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총수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골프 회동을 이후로 관세 협상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악재,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해결된다라고 봤을 때 그 또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과 유동성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았지만 요 근래 상승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수급들이 제약바이오로 조금 더 이동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쪽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대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을 기대를 했던 분들도 대다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금리 인하하고 나서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았던 모습도 있었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간 주춤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 섹터들도 이제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도 그렇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장중에 좀 출렁임이 있기도 했거든요. 좀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린다고 본다면 2차 전지를 지금 들어갔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지수는 올라갔는데 많이 떨어졌던 가격적인 매력적인 측면이 제일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번 주에 2차 전지의 급등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과열된 열기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를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2차 전지가 많이 오른 거냐라고 본다면 그 또한은 또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때까지 반도체 그리고 조방원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키 맞추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는 다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나머지 종목들 삼성 SDI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본다면 꾸준한 우상향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실적 발표 내용 나오는 대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를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4% 전일 대비 오르면서 54포인트 이상 끌어올렸고요. 역시나 3,800선 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 이상 오르면서 거의 2% 가까운 탄력 보여주네요. 815.68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1.5%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현재 구간에서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합쳐서 5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는 모습 1,400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에 개인이 2천억 이상 코스닥에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4% 가까운 오름세 보여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1%대 동반 강세 마감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2%대 강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0월 20일) 월요일자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이 3,81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 분위기가 고르게 상승한 가운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오전장에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주식을 처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었는데 결국에는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3.7%가량의 강한 상승 이어지면서 48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장기 업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 역시나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다시 격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영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은 견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4.5%가량 상승했고요. LRG 넥스원도 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조선과 완성차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는데요.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오늘 금융사들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 나왔고요. 특히나 증권주들이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자 증권주들의 시세가 두 자릿대 강세가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8%가량의 오름세, LG도 4%가량의 강세를 그리면서 마감했는데요. 인도 IPO가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목에 대한 분위기도 우호적인 심리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알테오젠 2%가량 상승했고요. 펩트론도 오늘 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지금 주가의 분위기도 정말 좋은데 대표적으로 파마 리서치가 12개 분기 연속 실적이 좋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9%가량의 상승.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3.8% 올랐는데요. 관계사가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6%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테슬라발 훈풍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고요. 특히나 부품 관련된 기업들, 로봇 산업과 연관된 기업을 중심으로는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에코프로는 6%가량 상승했지만 BM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멈췄고요. 엔터주들 실적 기대감 속에 YG가 2%, SM도 1.8%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심인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3,814포인트까지 동시효과 구간 막판에 더 끌려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1.7%대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1.8% 이상 오르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 역시나 돋보였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도 못지않은 상승세로 함께 키 맞춰주면서 1.9%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 지었고요. 875.77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으로 함께 보시면요. 상승 출발했다가 장 초반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당중 고가 부근까지 끌어올리면서 3,814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다소 주춤했지만 그래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러주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876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6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집계되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원 이상 순매수했고 기관도 6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개인은 물량 많이 덜어내면서 2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세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주춤하면서 외국인의 러브콜도 좀 잦아드는 모습이었지만 대신에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APEC 경주에 이제 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오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두나무의 합병을 가정하더라도 상승 여력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이어지면서 1%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전기와 하나오션도 오늘 외국인의 관심 받아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휴림 로봇이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ST팜 그리고 파마리서치, 로킷 헬스케어 같은 제약바이오주들 시장에서 관심 크게 받아갔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이즈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2A 이상 성공 기대감도 전해졌고요. 휴림 로봇의 종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한 이후로 오후장 내내 가격 제한폭에서 머무르면서 29%대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5,980원에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 로봇 관련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투자 규제 완화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들 탄력적으로 받아가면서 휴림 로봇이 오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에 대한 매수 이어갔고요. 삼성 SDI, 하나오션, 현대로템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에 집중됐습니다. 코스닥 자리에서는 파마리서치, HLB, 인투스텔, ST팜 같은 제약바이오주 기관의 순매수세에 이어졌고요. AD테크놀로지가 오늘 기관의 순매수 속에 10%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 에이덱스 2025가 오늘 개최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돼서 주목을 끌었고요.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AI를 접목한 방산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줬다는 평가 속에 오늘 4%대 오름세로 결국 마무리 지었고요. 21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시장 투자 포인트 3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우리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3,800선은 물론이고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814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오늘의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를 시연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들어 올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증권주들을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증권사들의 결제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증권주들 EPS 상향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1.7% 이상의 상승력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양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덕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주 내에 회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펙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면 당연히 경색됐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우호적인 시그널이 포착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론이고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신고가 돌파 그리고 상한가에 마감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대내적인 이슈를 보자면 기재부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 성장전략 TF 이거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국민성장펀드 가운데서 로봇에 2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 산업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도 조금 완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국내 이슈로는 이러한 분위기가 로봇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관련된 부품 주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로봇주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이러한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코스피의 기세가 정말 엄청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주는 모습, 3,810선 위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내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그냥 또 내일도 시장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미국 시장 봐야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관련된 쪽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대감 높은 섹터와 종목들을 먼저 체크하고 보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한국 증시는 일반적으로 상고하저의 실적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함께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선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오히려 시장은 그를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그 정도까지 반영이 안 됐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계속 또 확인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원자력 관련된 쪽은 수주에 기반이다 보니까 실적은 당장은 보여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데 못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력 설비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방산 쪽 이런 쪽들도 하나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또 증권주 같은 경우도 안 올랐으면 계속 강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또 오늘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해소가 돼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히려 실적 발표 시즌 되게 되면 지금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시즌에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더 키워가는 것보다는 매물 소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짧게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어차피 로봇 쪽도 AI와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즉 피지컬 AI라는 쪽에 대해서 하나의 한 축이기 때문에 관심은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 쪽에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봇주 관련해서 전망도 도와주셨습니다. 로봇도 결국에는 AI로 엮이고 있지만 좀 단기간 상승폭이 좀 가팔랐다라는 점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내일 시장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날에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분위기 좋고 로봇 분위기가 좋은데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분위기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ESS 판매량이나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로봇 관련된 부분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 실적 우려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테슬라 하면은 이제 전기차에서 옵티머스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로봇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로봇 관련주들의 어느면 변동성이 조금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4일 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인텔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아니면 소프트뱅크에서도 계속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살아날 기회는 없지 않나.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본다면 AI 시대 관련해가지고 늘어나는 캐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국내 실적에서 요즘에 전력기 관련주들이 정말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최고가 갱신을 계속적으로 하는 모세가 나오는데 네. 22일 날 LS 일렉트릭, 23일 날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이 기세를 타서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관세 여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꺾이는 모세가 나온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오고 있는 22일 날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조금 더 눈이 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요즘 환율이 1,43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요즘에 오늘장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세가 나왔는데요. 네.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서 기존의 1,400원대 이하인 시대보다는 이제 1,400원대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율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당장 실적을 발표하는 전력기기 쪽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그럼 좀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서 보고 계실까요? 네, 대형주 쪽에서 수출 기대감 높은 그리고 IT 쪽에 삼성전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MLCC가 매출의 50%입니다. 그런 쪽에서 전장용 또 AI 서버용 하이엔드 쪽에 들어가는 MLCC는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를 반영해서 실적 개선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은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MLCC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변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기판 쪽이죠. 기판 같은 경우는 또 AI나 HPC 고성능 컴퓨팅 쪽에서 들어가는 FCBGA 쪽을 투자를 계속했다가 이게 이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할 것 같고 게다가 또 유리기판 쪽도 투자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도 같이 이어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삼성전자가 하게 되면 삼성전기가 이를 기판 쪽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FCBGA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약 한 700억대에서 2034년 물론 앞으로 10년이긴 하지만 거의 10배 이상 커지는 모습들입니다. 거의 9천억대 가까운 모습으로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수혜도 같이 노릴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한 8,300억대 사상 최대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반들도 주가가 같이 또 동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한 23만 5천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9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23만 5천 원까지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정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요즘 시장에서 섹터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 주도주였던 조방원에서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세가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 기자재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SMR 국책과제에 4년 연속 선정이 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얘기하는 SMR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우리 기술의 매출적인 측면, 영업이익 측면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 관련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관성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체 개발한 MMIS, 모듈형 원자력 안전개통과 DCS 분산 제어 시스템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진하는 국내외 원전 산업에 독점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은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SMR 관련해가 주기기나 아니면 대형 원전 수주 이런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우리 기술도 동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요 근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한 호재보다는 가스터빈에 대한 호재로 한 차례 올라줬던 모습도 나왔지만 원전에 대한 호재나 글로벌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멈춰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원전 관련주들 쪽으로 이제는 수급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갖고 왔고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3,8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다시 보자. 우리 기술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5,2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소외 섹터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들어오고 실적 발표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율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잘 대비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이 대표님께서는요? 네, 작은 호재에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유동성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 얘기냐라고 본다면 네. 시장에서 조그만 뉴스, 좋은 뉴스만 나온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이거 좋네 하면서 그쪽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강하게 들어오는 만큼 시장의 뉴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잘 대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